답변해 주신 것처럼 10월 18일 현재 15개과에서 약 40여 업무에 대하여 연간 37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근무 인력은 정규직 457명, 비정규직 191명으로 총 6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위탁관리 사무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그 위탁관리 사무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위탁관리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업무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지금 15개과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 부문의 성격을 띈 부분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간 부분의 수익 성격을 띠는 위탁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임대 위탁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수익을 다시 창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음악역 193구를 본 의원이 살펴보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통한 마음으로 군정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역 193구 위탁비 22억에 대한 산출 내역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비 상정은 공무재정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금을 산정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정부에서 201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 의거하여 음악역 193구 지출액을 총 30억 8,300만 원, 수입액을 13억 3천만 원으로 산출하여 계시고 상계 처리한 김에 22억 5,300만 원을 위탁비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산을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수입은 군 세내 수입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위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물가정보에서 제시한 원가 계산서상 지출의 35억 8,300만 원은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구의 전체 영화관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지출을 산출한 것으로 실질적인 위탁비는 뮤직빌리지 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영화관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것을 작성을 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조정을 해서 약 15억 8,200만 원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위탁금으로 하는 그럼 22억으로 산출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20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에 뮤직빌리지 원가 분석 용역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이쪽으로 베이스에 예, 저기에서 이제 지출을 보면은 35억 8,300이고 자체 수입이 13억. 그래서 22억의 위탁금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5억이 아니라 22억으로 줄여가지고 하고 세외 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저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35억 8,300에서 22억으로 줄이고 수입 예산은 13억 3천억으로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원가 비중 맞죠? 예. 그러면 수입에 대한 퍼센티지가 제가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37%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22억으로 줄이게 됐을 때는 37%로 수입을 잡았을 때 한 8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6억에서 8억 사이. 네, 6억에서 8억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주시고 서태문화체과장님 바로 서주시고. 이 원가 분석표에 의하면 지금 우리 조기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억에서 8억 정도가 수입이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예. 근데 지금 10월까지 현재 수입은 5,7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12월까지 예상된 수입 2천만 원 포함해도
7,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천만 원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2억에서 만약에 8억을 예상을 했을 경우, 만약에 적게 예상한다 그러면은 포션이 적어졌기 때문에 6억을 계산한다고 5,700만 원이 자체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 수입이 이렇게 5,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역 1939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서요. 그 사용료 수익에 대한 그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현실화시키고 또 지도점검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10월 30일, 9월 30일 기준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5,700만 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세외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저희는 1년에 한 번 세외 수입으로 잡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보셨습니까? 네, 협약서 봤습니다.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 자산을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평군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에 의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탁부는 그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정산할 때 세입 수입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 음악역 1939에는 지금 5,700만 원의 별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상 수탁업체에서는 사업비 및 수익금에 대한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이자 등 구수의 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여기에는 주요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역 1939에 대한 정상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이 경과되지 않아서 정상 결과를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상 결과를 한 번도 그럼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도 점검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음악역 2939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까? 네. 다음 편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해서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개수가 틀리고 그 차액이 무려 6억 1,300만 원에 이릅니다. 차액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액 부분은 그 지난 9월에 제출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운영실적 자료는 수탁자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수탁사가 제출 당시 수탁사업 운영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보험 결과 실제 지출액은 15억 4,200만 원이고 금액 차이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지금 현재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다음 편을 좀 드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액은 5,700만 원, 5천 원 정도 경영 성적입니다. 미리 제출되었을 사업 계획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익 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5,700만 원인데 음악역 1939에서 수익 구조는 대관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티켓 판매가 있는데요. 2차 연도로서 가평구는 뮤직빌리지 운영은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1차 연도로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띄워주시죠. 몇 가지 대표적으로 참담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된 행사 결과입니다. 이장희 콘서트에 5,500만 원 지출했는데 수입은 405만 9천 원. 자라나다는 3,700만 원인데 57만 9천 원. 김장훈 콘서트는 3,800만 원인데 330만 원. 뮤직티어는 자그마치 1억 500만 원이나 지출했는데 217만 원. 일반적으로 콘서트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준비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라
군민 위한 행사조차도 안 되는 정도인데 당초 목적은 무엇이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의 음악력 193고 뮤직빌리지 조성 당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보다는 본 시설을 바탕으로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두 가평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로서의 음악거리를 조성하고자 진행된 사업인 만큼 수익보다는 관광객 유입에보다 초점을 두었던 사업입니다. 1차 연도로서 가평이 음악도시 1호로 널리 알려지는데 중요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 수익이 최소로 잡으면 우리가 6억이고 최대로 잡으면 8억이라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운용 수익의 10%도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뮤직티어는 참석 인원을 본위원에게 3,000명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첨부된 사진과 실제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300명을 참석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인 21일에는 가평군에 비가 왔다는 사실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풀리기 프로그램 운영 보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향후에는 프로그램 진행 시 정확한 관광객 산출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수탁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 지도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원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문체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나서 경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죠. 이게 1년 계획이 사업 계획이 제출돼서 저희가 1년 계획을 승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참석 인원을 협찬 물품 잔고 현황으로 3,000명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체과에 또 제출된 뮤직비디오 완료 보고서에는 참석 인원을 2,100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는 어느 자료 하나 일치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본다면 티켓 판매 행사 말고는 모든 실적들이 과대 계산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현재 지도 점검 중이군요. 지도 점검을 통하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아람에서 또 다른 아람 계좌로 지출된 금액이 5억 6,4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아람의 이윤 1억 8,100만 원과 일반 관리비 1억 3,400만 원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6,400만 원에 이게 아람의 다른 계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광고비, 홍보비, 홈페이지 운영비 등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모두 아람 멀티미디어로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광고비를 보면은 8월 2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아람에서 아람으로 간 광고비입니다. 본의원은 이걸 셀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보비는 매월 350만 원씩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보시면 매달 7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보면 매달 19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위탁관리 산출 내역을 상기해보면 가평군에서는 수탁업체에게 이윤 10%를 주고 일반관리비도 또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홈페이지비 제작, 관리, 서버 관리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모두 수탁업체인 아람의 다른 계좌로 비용이 지출된다면 셀프 계약을 통해 이중으로 이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않아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뢰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람에서 아람 다른 계좌로 간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음악역 193구의 거래처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 거래처들이 13개가 있습니다. 해보신 것처럼.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에서 공연시 건물 계약서는 있으나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 보시면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특정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표와 이사를 바꿔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엑스배너, 현수막, 리플렛 등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제작하면서 관내 업체가 아닌 서울 마포구 소재의 업체에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 보이시죠? 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분기 22억으로 운영되는 음악역 193구라고 본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또 아람으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 날 제출된 운영보고서와 실제 계좌의 지출 내역을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4,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보여주시죠. 다음. 그 다음에 모 업체에는 3월 19일 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은 계약을 해가지고 3,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적은 앙상블은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앙상블 이해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급 금액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또한 2분기와 3분기에도 실행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 많은 계약 금액이 집행됐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실 집행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고된 운용실적과 실제 계좌에서 거래된 내역이 5천여만 원의 차이를 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 엄중히 확인하여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강력한 기도 점검을 실시해서 확실히 실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고. 위탁업체는 원래 협약 10조 3항에 의하면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네. 주거래처 집행위원회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면 아람멀티미디어와 사단법인 가평문학발전협의회 각각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속칭 말하는 B계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을 아람멀티미디어를 거래처로 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서 현역사의 가평음악발전협의회 송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계좌를 포함해서 위탁사업 전반적으로 운영 시대를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현재 점검 중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계좌 위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면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전기비 및 수도비용으로 2억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공공요금도 내년부터는 위탁비에 포함하여 24억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괜찮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로 10억 원을 추가하여 34억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 사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약된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22억은 당초 22억 금액을 산정했고요. 추가 공공요금 제세는 현재 공공요금은 가평군에 지출하고 있는데 수탁사에서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게 타당하고 하되고 또 본인들이 공공요금을 내야 전략할 수 있는 마음대세가 기를 것 같아서 2억을 부족으로 넣어서 24억 책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음악의 193은 뮤지컬 3층홀에 보게 되면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우직 라이브러리 홀을
시설을 설치해서 국민들이 쉽게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10억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34억을 그대로 요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난 10억은 꼭 그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고 22억은 계약된 내용이라 공모되고 해서 이것이 음악역 193대 위탁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3월 음악역 1939 운영방안 주민설명에서 당시 스타업체 대표께서는 뮤직빌리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낭비 사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멀티미디어에서 사단법인 가평음악발전회로 통장에 넘어간 돈에서 거기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2019년 7월 15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어떤 업무 때문이었는지 총 5회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8일에는 12시 37분부터 18시 45분까지 516에서 63,000원, 영보주유소에서 13시 10분에 5만원, 다시 516에서 18시 45분에 5만원, 단 몇 시간 만에 3회 주유를 했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13시 44분 농협주유소에서 74,000원, 17시 27분 대성주유소에서 10만원 주유를 했습니다. 과장님, 뮤직빌리지에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차종 알고 계십니까? 차종이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카니발입니다. 카니발한 대가 있는데 연비를 제가 봤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떼가지고 연비를 보니까 연비가 1리터에 11.4kg가 나와요. 요거를 돈으로 한 거를 1,400원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8월 8일 날은 1,322kg를 띄웠고 10월 1일 날은 1,367kg를 띄웠습니다. 가평 관내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키로수를 뛸 만한 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유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등록을 통해 꼭 밝히겠습니다. 다음 낭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평 음악 문학 발전협의회에서 또 지출된 내용입니다. 합계가 2,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특정 차량전에서 710만 원, 마트에서 420만 원, 인터넷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1,820만 원이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111건에 대해서 사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적 이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는 7월에 라이브 앨범 제작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라이브 앨범 제작 현황 좀 보여주세요. 자, 라이브 앨범 제작하는데 1억 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통상 앨범 제작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와 강건순에 대해 각각 5천만 원, 5,600만 원 라이브 제작비 1억 600만 원을 지출한 것 대해로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들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에 앨범이 발매된다고 계획하셨는데 주 아람에서 비용을 1억 600을 투입한 거라면 수익금의 배분은 어떤 구조로 책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판매액은 얼마인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앨범 제작은 그 2018년 11월에 사업 계획서가 제출돼서 추진된 사항으로요. 현재 지원 점검 중인데 현재까지는 판매되지 않았고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액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부터 판매를 한다고 지금 CD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음원으로 만들었습니까? 음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음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판매가 그렇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뭐 앨범을 제작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서 돈을 내고 나서 뭐 녹음실을 사용하든지 하죠. 예. 맞습니까? 김민주와 강건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민주라는 분은 뮤지컬 배우가 한 분 있고 아이즈원인가 거기에 멤버가 또 한 분 있고요. 강건순 씨는 국악인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뮤직비디오랑 맞는지,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수익금은 잔액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세 수익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에서는 자료를 올려주시면 경제복지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광스럽게 출발한 사업이며 이제부터는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우리 가평군을 음악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한 국민의 기업입니다. 앞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부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톨의 부정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셔야 하며 처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조한 경영 실적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계획과 음악역 일부 사항 발전을 위한 대책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상부는 가평군이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은 지도점검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역 1939 운영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운영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운영 상황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보안과 함께 특히 향후에는 프로그램 개발 등은 군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위탁관리비 원가 계산을 재산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차후책을 강구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음악역 일부 상부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문제가 음악역 일부 상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역 일부 상부를 포함하여 가평군청 15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위탁 사업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음악역 일부 상부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가 실시되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병수 경제복지국장님, 서태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조디용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